인드라가 상태 저기 뭐야 매매창을 안 본다고 그랬잖아요. 안 봤습니다. 네, 진짜 안 봤어요. 저는 안 하면 안 하는데 새벽에 4시에 잠이 깨더라고요. 저절로 나도 모르게 새벽 4시에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 나도 모르게 상대창을 봤어요. 그랬더니 3.5%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인드라가 매수한 관점에서는 여전히 한 5% 마이너스였어요. 뭐 이거 올랐구나 생각하고 그냥 너무 졸리니까 잠깐에 깬 거니까, 네, 그리고 잤어요. 새벽 4시에 잠깐 깼다가 또 잤어요. 그리고 그리고 한 6시 반인가 오전 6시 반인가 또 잠이 깼어. 그래서 그때 또 안 봐야 되는데 이상하게 인드라 또 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봤더니 마이너스 12%. 네, 잠시 올랐다가 폭락했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잤어요. 아니 왜 그때 깼지? 인드라가 이제 제정신이 들어간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제가 오전 새벽 4시경에 깼는데 그때가 피크 최고점이었어요. 최고점. 그리고 제가 또 6시 몇 분인가 저기 뭐야 했던 데가 대최저점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안 봤어. 매매창을 안 봤습니다. 아예 안 봐. 야, 무슨 뭐 불장난? 루스코님 어서 오세요. 하여튼 간에 지금 800만 원 넣었는데 마이너스 100만 원. 단 일주일 만에 100만 원이 마이너스야. 하여튼 간에 그렇습니다. 되게 웃기네. 웃고 맙니다. 자,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생각합니다. 아이 별거 안 했어. 왜 인드라는 생각해본 거래요. 뭐냐면 막 주식이든 암호화폐든 막 상승을 달릴 때는 왜 주식이나 암호화폐는 없을까? 미리 다 팔았기 때문에. 그리고 왜 한참 막 그냥 내리 꽂을 때는 왜 주식이나 암호화폐를 갖고 있나? 자, 블룸버그에서 모건스탠리가 아니라 블룸버그에서 3년 뒤에 10만원 간답니다. 3년 뒤면 뭐 적금 들라 이런 얘기겠죠. 적금을 들라. 1타 3피 그냥 유일한 그리고 뭐 그냥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도 제 생각에는 한 9시까지는 매매창을 안 봤지만 굉장히 안 좋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안 봤지만. 근데 9시부터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암호화폐가 오를까요? 인드가 지금 2시간 동안 정말 9시까지 손님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문 닫아야 되나? 일찍 방송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9시부터 갑자기 왕창 밀려가지고 평균을 유지했습니다. 딱 놀랍게도 9월달 평균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손님 좀 있다는 얘기는 좀 암호화폐가 좀 올랐나 이렇게 생각되네요. 인드라 보고 암호화폐 하지 말란 얘기지. 자, 방송 시작합니다. 636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9월 22일 민호리 성렬형 유엔연설 뉴욕타임즈 인터뷰 한일회담 VOA 김길선 아침한개 신행된 추국의 샤르세완 젊은 시각 세운형 신박과학 휘철리즘 부어나세바 KPR 한일회담 유엔연설 뉴욕타임즈 인터뷰 세운형 VOA 젊은 시각 신박과학 김길선 아침한개 신행된 추국일 샤르세완 아이게스 휘철리즘 부어나세바 KPR 유익남 지스쿨 수리남 천재견 사오리. 자, 우선 각도님 어서오세요. 우선 이제 성렬형이 지금 굵직굵직한 외교 성과를 거두고 있죠. 유엔 연설 했고요. 그다음 한일 정상회담 했고요. 그다음에 전 몰랐는데 며칠 전에 뉴욕타임즈 인터뷰를 했네요. 이거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부터 얘기할게요. 국위본론 관점에서 다 중요하지만
국위본능 관점에서 뉴욕타임즈 인터뷰가 중요한 이유를 지금부터 다른 데선 들을 수 없는 얘기죠. 인드라만이 할 수 있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했을 경우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인가 인터뷰했죠. 네. 그 다음에 지방선거 압승을 했을 때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뉴욕타임즈는 언제 인터뷰하나? 그래서 이제 이든영이 방문할 때, 방한할 때 그때 인터뷰를 그랬더니 안 했단 말이에요. 뉴욕타임즈가. 네. 그래서 언제 할까 했더니 바로 유엔 연설 앞두고서 했네. 굉장히 매우 흥미로운 관점이다. 인자 3대 저널, 월스트리트 저널, 3대 구분 언론, 그리고 세계 최고의 언론은 인드라가 9번 세계 최고 언론은 어디죠? 뉴욕타임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뉴욕타임즈가 보도한 시점,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 인터뷰했던 분은 아마도 서울지국장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전문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떤 분께서 뉴욕타임즈 전문이 있으면, 인터뷰 전문이 있으면 저한테 좀 뭐 메일이든 뭐든 주시기 바랍니다. 미카엘님이 뉴욕타임즈 독자로 알고 있는 데인데다가 한번 저한테 메일로 하나 주시든가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인드라가 봤을 때 뉴욕타임즈 인터뷰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라고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인드라가 떠오르는 것은 문전비 때, 문전비 파쇼, 저희 파쇼 정권 때 남북 정상회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뉴욕타임즈는 어떤 관점에서 봤냐면 쇼다, 정치 쇼다. 뉴욕타임즈 비판 논조 기억하십니까? 과거에 뉴욕타임즈가 문전비, 발족정은, 그 다음에 트럼프 이 삼각에 대한 어떤 정치 쇼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욕타임즈 성렬형 인터뷰를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굉장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워싱턴 포스트에 비해서 한 10배 이상의 파괴력이 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인터뷰한 거기 때문에. 요즘 인드라 볼 때는 이제 듣보잡으로 변모한 타임즈 따위하고는 한 10만 배 차이가 난다. 인드라 타임즈 같은 거 인용 안 하잖아. 10만 배 차이가 난다. 영향력 면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다. 뉴욕타임즈 보도는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일 정상회담 앞에서 이제 기시다가 불쾌감을 하고 뭐 한일 정상회담 안 한다 이렇게 떡밥을 날린 것들, 한국에서 그냥 자이파쇼 찌라시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 신나가지고 전에 한일 정상회담 했네. 아주 적절하게 한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미국에서 했어요. 이것들은 굉장히 기시다나 성렬형이나 한일회담을 가장 늦게 한, 우리 기록으로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한일회담을 나중에 했거든요. 4대 강국 중에서 제일 나중에 해가지고 굉장히 일본에서 불쾌감을 표시했고요. 반쪽 문전비나 반쪽 논문은 신경 쓰고 거기 파시스트. 중요한 것은 기시다가 큰 결단을 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시다는 인드라 얘기했잖아요. 기시다는 반쪽 아베와 달라요. 그러나 자신이 얼굴 마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쪽 아베와 차별화된 노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운 과제예요. 기시다 입장에서는, 외교 전문가인 기시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지지 기반은 반쪽 아베인데 여기서 독립해야 되는 것이 국연 미션이에요. 이거 인드라 얘기했죠. 예? 기시다의 지지 기반은 반쪽 아베인데 국연 미션은 그 반쪽 아베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벗어나야 된다고 지금
국기본 미션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한국과 많이 만나라, 성렬함과 만나라, 이런 미션이에요. 이것들을 잘 조율하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마치 오바마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과 반쪽아배 이랬을 때 오바마가 누구 편이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편이었어요. 그래서 훌륭한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대한민국의 유리한 위안부 합의를 끌어냈죠. 이거를 뒤집어 엎은 게 문전비 잘 빠쇼, 위안부 할머니한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100% 명분으로나 실리로나 180도로 손해보는 그렇게 만들고 했던 게 문전비 잘 빠쇼. 이것들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명수사법부를 개혁해야 됩니다. 사법부 거래, 재판 거래를 낱낱이 밝혀서 사법부를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문전비 잘 빠쇼의 시절에 사법부는 철저하게 검증해서요, 감옥에 갈 사람 보내고 재판 거래했던 사람들 다 감옥에 보내야 됩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 앞에 낱낱하게 밝혀야 돼요. 그리고 역사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적폐들을, 매국노 적폐들을 청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엔 연설은 아니 무슨 북한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왜 언급 없었냐? 이거 좌익파쇼, 북한학 교수들은 난리가 났어. 니들은 김계선 누님부터 공부해! 이 개쓰레기들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자, 중요한 건 뉴욕타임즈에서 이미 다 얘기하고, 유엔에서 특별히 성렬형은 북한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 안 합니다. 인도가 강조한 인도태평양 이 관점이에요. 지금 유엔의 초점은 북한이 아니에요, 여러분. 러시아하고 중국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서 성렬형이 새삼스럽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은 철저하게 제 국기본 관점, 이든형 관점하고 같아요. 북한 문제는 각도 내도 입 닥치고 있어라. 이런 얘기가 그렇다고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네. 이런 관점하고 하는데 그냥 우물한 개구리처럼 북한만 유엔에 가서 세계를 얘기해야 되는데 북한만 얘기하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외교, 쫄보, 문좀비, 그 혼밥 외교 이제는 지양해야죠. 근데 난리가 났죠. 왜냐면 너무 비교가 되잖아. 무슨 문좀비와 외교와 성렬형 외교가 너무 비교가 불가잖아. 문좀비 혼밥 외교와 성렬형의 자유연대 외교는 비교가 불가해요. 비교 불가. 한마디로. 근데 그거를 만회해야 되잖아. 인드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지지율이 성렬형이 32%다.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잖아. 여론조사 전화 오면 안 받잖아. 인드라가 정확하게 할게요. 이 32%라는 건 절대 지지율이에요. 절대 지지율. 이거를 만약에 지난 시기에 투표율이 75%인가 70%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4분의 3, 4분의 2 정도는 국민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들을 투표로 환산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성렬형의 그 당시의 지지율이, 그러니까 그 투표로 감안해서 하면 한 40% 조금 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42, 43, 그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인드라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성렬형 지지도는 지난 대선 때보다 더 지지율이 높다 라고 얘기했죠. 한 52% 내지 53%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인드라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뭐 38이다, 뭐 반쪽량 지지율이 34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드라는 볼 때 국힘당 지지율보다 성렬영 지지율이 아무리 못 잡아도 5% 이상 지지율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대선이 끝난 지 1년도 안 됐다고요. 대선 때 성렬영 찍은 사람들은요, 지금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이지, 뭐 몇 개월 만에 성렬영 지지율을 포기해? 그런 건 사기지. 사기예요, 사기. 그런 건 없어요.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인드라 얘기할게요. 한 1년 지난 다음에 내가 찍은 거 후회한다, 이 정도는 얘기가 얼마 조금 나올 수 있는데, 최소한 아무리 못 잡아도 1년 동안은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욕먹어도 박수를 보내고 저 잘해라, 지켜본다, 이런 관점이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정비는 왜 40%냐? 인드라 간단하게 할게요. 아주 쉽게 이거 그냥 거두절미하고 복잡한 계산 다 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문정비 지지율에서 그러니까 한국 최초의 파시스트 반쪽 노면 지지율과 문정비 지지율에서 20을 빼면 돼요. 20을 빼면 돼. 그럼 반쪽 노면이 문정비가 마지막까지 40% 지지율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기서 20 빼면 20이면 얼마죠? 20이잖아, 20. 그게 대선 지지율이고, 지방선거 때 참 필요한 지지율이에요, 여러분. 20. 인드라 말이 맞잖아. 그러면 성렬영 지금 30% 거기다 그럼 어떻게 되냐? 플러스 20 하면 돼요. 그럼 52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론조사 애들한테 이렇게 물으면 자기는 사기친 거 없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지지율로 하니까 실제로 성렬영 지지율을 뭐 이렇게 하면 아주 엄격하고 하게 질문 조항도 요상 야릇하게 최대한 깎아서 질문도 막 최대한 성렬영한테 불리하게 하고, 요상 야릇하게 요즘 성렬영이 잘못하고 있는데 성렬영을 지지하십니까? 뭐 이런 개소리 같은 설문조사 이렇게 해버리면 32%까지 최대로 깎아가지고 보니까 성렬영 지지율이 32%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거는 뭐 나름대로 이렇게 여론조사상 아주 틀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깎아가지고 32%더 밑으로 못 내려가는 거야. 그냥 여론조사 업체로서는 더 깎아내리고 싶지. 근데 32% 이하는 도저히 안 내려가는 거야. 아무리 문항을 막 복잡하게 만들고 깎아내리고 막 험담하고 막 그런 찌라시들이 계속 성렬영 비난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더 안 내려가. 그게 32%야. 그리고 재명이하고 반쪽미당은 아무리 막 그냥 찌라시가 막 그냥 난리치고 좌익파쇼 엠빙신이 난리쳐도 더 올라갈 수가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인드라가 얘기하는 게 맞아요, 여러분. 문전비나 좌익파쇼 39점 39패 42점 42패인가 발정 넣으면 그때 지지율도요, 실제 지지율은 5%인데 지지율 한 25%인가 기록했어요. 문전비는 40%, 거기서 20 빼면 돼요. 20%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반쪽민주당이 수십만 한국인을 학살하더라도 17% 정도는 마지노선이에요. 반쪽민주당이 어떤 매국노 짓을 하더라도 17%는 매국노들이에요. 매국노 집단이기 때문에 17% 이하는 안 내려가요. 어떤 짓을 하더라도, 스탈린 짓, 무슨 뭐 히틀러 짓을 하더라도 반쪽민주당이 17%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제가 17%는 죄송합니다. 17%는 국힘당이고, 반쪽민주당은 9%, 인드라 기억상 9%. 죄송합니다. 실수했네요. 하여튼 그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성렬형이 바이든 대통령 이든영과 회동했죠. 예, 그때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게 성렬형이 영어를 잘하나요? 막 이든영하고 통역 없이 문전비는 통역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렬형이 영어 좀 하나요? 아니면은 옆에 박진 외무장관이 통역을 해준 건가요? 계속 얘기하네 성렬형이. 이거는 좀 내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대중용서를 할 때는 성렬형이 영어로 하기에는 좀 어렵지만 간단한 영어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성렬형인가 궁금하네요. 이때 이든영하고 대화했던 것이 한국어로 얘기했는지 영어로 얘기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게 이든영과 자주 만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이든영하고 성렬형은요 혈맹 관계입니다. 나중에 이제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면 두 분은요 정말 끔찍하게 챙길 겁니다. 네. 이든영에게 있어서 그 성렬형은 아주 훌륭한 파트너고 성렬형도 이든영에게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두 분은 정말 개인적으로 한미 혈맹이고 개인적으로 이든 성렬형은 혈맹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국기본이 문전비를 임명했고 에비에미가 매국노이거나 매국노에게 세뇌된 문바들이 문전비 평양연설에 활로했죠. 국기본이 성렬형을 임명했고 국기본이 묻고 있습니다. 자유란 공기 물처럼 공짜라고 생각하나 좌익파시오 문전비 때를 기억하라. 자유란 얼마나 소중한가. 그런 것들을 위해서 문전비 좌익파시오를 국기본이 임명한 거죠. 해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이러한 자유정신, 자유연대정신을 기억해야 된다. 인도 태평양 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인디라가 계속 2년 동안 계속 강조한 게 국기본은 대한민국의 자유 테스트를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에비에미가 매국노이거나 세뇌된 이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시간이 문제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우리 누군지 다 알겠죠? 문장만 보면 다들 눈치챘을 것 같은데 돈과 권력, 지위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진 놈들이 어떻게 교화가 됩니까? 교화를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가지고 있는 돈과 권력, 지위를 빼앗는 데서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 지위 등등 모든 것을 다 가진 놈들한테 시간까지 주면 그게 혜택을 주는 거지 교화시키는 겁니까? 웃음만 나오는 건요. 오히려 국기본이 그동안 교화시킨 사람들은 인디라 선생님과 몇몇 서로 이웃들이라고 생각되네요. 국기본은 에미에미가 매국노이거나 세뇌된 문바들을 교화시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인디라 선생님을 교화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군요. 저는 제가 교화된 것은 국기본 덕분이 아니라 마자세 덕분이고 저는 신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기본은 신이 아니죠. 저는 국기본한테 교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신 덕분이에요. 신이 명하셔서 인디라가 국기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국기본이 인디라를 교화시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인디라한테 닥친 시련은 국기본이 저한테 준 것이 아니라 신이 저한테 주신 시련이지 국기본이 저한테 내린 시련은 아니다. 물론 이제 태연님께서는 그것을 신을 부정하는 입장이니까 국기본은 신의 동급으로 봐서 인디라를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저는 국기본에게 교화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인디라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교화라는 측면은 어감에 따라서 여러가지로 뉘앙스가 풍부한 외교 용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님께서는 분노를 표시하시고 있겠죠. 분노, 복수 이렇게 말씀을 해서 얘기하는데 저는요 신께서 벌할 것이다, 천벌을 낼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시간이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교화에는 외교적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요.
우리 무신론자인 형제님에게도 신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천주교인도 아니고요, 뭐 이슬람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무슨 뭐 일루미나티도 아니고 프리메슨도 아닙니다. 참고하시고